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식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도 트림이 자꾸 나오고 식사 후에는 배가 빵빵하게 부르면서 복부 팽만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요. 특히 빠르게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면서 식사할 때, 그럴 때 트림이 더 자주 발생하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자주 들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나 다른 소화기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공기연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연하증은 자주 트림을 하거나 위장관에 지나친 공기가 축적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 섭취할 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비정상적인 공기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팽만감이 나오니 여간 불편한 질환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불편감의 원인, 공기연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연하증, 이름부터 생소하죠? 공기연하증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공기를 삼켜내린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너무 많이 삼키면서 생기는 소화기 질환인데요. 삼킨 공기가 위와 장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잦은 트림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트림이 나올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자꾸 나오죠. 두 번째로는 복부 팽만감인데 배가 빵빵하게 부른 느낌이 들고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져요. 세 번째로는 소화불량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죠. 이런 경우를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연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서는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침을 더 많이 삼키게 되죠. 중요한 발표나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강박성 성격이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더 잘 생겨요. 두 번째는 행동적 요인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면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서 공기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말하면서 먹으니까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껌을 자주 씹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공기 섭취를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요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진 경우에 잘 생기는데요. 특히 담적병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공기연하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적 독소 배출을 해서 담적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기의 문제로 주로 봐요. 쉽게 말해서 위장의 기능이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위장의 소화 과정이 막혀서 음식물이나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고이는 것처럼 위장 안에서 공기와 음식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허라고 하는데요. 이는 위장 자체의 운동력과 소화력이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배출시킬 힘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위장의 기본 기능 자체가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것도 담적병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담적병은 만성 소화기 질환이고요. 몸에 맞지 않는 음식, 부적절한 식습관, 양약,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기관에 담적 독소가 쌓여서 굳고 딱딱해져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예요. 이게 생기면 위장관 움직임이 둔해지고 공기와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요. 자율신경계 균형도 깨져서 공기연하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적병으로 손상된 소화기계 점막을 통해서 담적 독소가 퍼지면 위장관만 굳는 게 아니라요. 혈관계, 신경계, 림프계를 통해서 전신으로 독소가 퍼져나가면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위장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위장관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기가 장 내에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연하증 어떻게 치료할까요? 관련 논문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기연하증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적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보고된 흥미로운 한의학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75세 여성 환자의 공기연하증을 당귀탕과 향소산으로 치료한 사례를 다룬 연구입니다. 이 환자분은 위축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과 트림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서양의학적 치료로 제산제랑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산분비 억제제라고 하죠. 그걸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방 치료를 요청하게 되었고 공기연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한의학적 진단 결과를 보면요. 설진에서는 혀에 백태가 얇게 껴 있었고 맥진에서는 침샘맥과 활맥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혀와 맥의 상태는 주로 담적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진에서는 복부 팽만감과 상복부 압통, 흉엽 고만이 관찰되었고요. 이외에도 냉감, 목과 어깨 결림, 목욕 시 한기,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당귀탕을 처방했습니다. 당귀탕은 보기 보양 효과가 있습니다. 기를 보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기 하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처방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를 순환시켜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향수산을 추가해서 냉증과 기체의 병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치료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논문에 보고된 치료 경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초기 2주 후부터 환자의 복부 팽만감과 변 상태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트림의 빈도는 유지됐지만 강도는 약해졌고요. 복부의 압통도 감소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목욕할 때 차가운 기운과 다리에 냉감을 느꼈지만 향소산을 추가로 투여하니 이 증상들도 점차 완화됐어요. 치료 4주 후부터는 환자의 복부 팽만감과 트림 빈도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다리의 냉증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6주 후에는 환자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요. 구강 통증과 건조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반년 후에도 치료 효과가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반년 후에는 과식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이 논문에서 사용된 당귀탕은 기의 흐름에 제한이 생기는 병태와 몸이 차서 생기는 병태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에요.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병태가 다양하고 보약 성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되게 적합한 약입니다. 당귀탕은 당귀, 황기, 계지, 감초, 인삼, 후박, 바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기연화증뿐만 아니라 몸이 차고 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향소산의 병용이 냉증과 기체성 병태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향소산은 향부자, 소엽, 진피 등을 포함한 처방으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냉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기약으로도 빈용되는 처방입니다. 위 논문에서는 당귀탕과 향소산이 함께 사용되면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공기연화증과 같은 복합적인 병태를 다룰 때 맞춤 한약 치료의 강점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공기연화증 치료에 당귀탕 외에도 육군자탕, 보중익기탕, 소건중탕, 소간탕 등 다양한 처방이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러한 처방들은 각기 다른 병태와 증상에 맞춰서 공기연화증을 비롯한 담적병을 치료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방되므로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이 제공되는 게 장점입니다. 공기연화증과 같은 질환은 소화기계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병태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 치료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맞춤 한약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담적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약침 치료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부위가 있다면 담적의 분해를 돕고 기혈 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추나 교정 치료입니다. 척추에 변이가 있으면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통해서 소화기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추나 교정 치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침, 뜸, 부항의 복합 한의학 치료로 전체적인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관리도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공기연화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 개선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식사 중 대화를 줄이고요. 탄산음료나 껌을 피하고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을 주의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실천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공기연화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들도 트림, 복부팽만, 소화불량, 명치 답답한 공기연화증 증상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인과 상담받아보세요. 특히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의학적 접근을 꼭 고려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